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놓고 시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잇따르는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공매도 논란까지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자 서강대 명예교수 모시고 최근 금융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최원열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뵙고 또 이렇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들이 많은데 네. 먼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여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총평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상품별로 과세를 했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품 간에 이제 통합해서 합산 과세를 한다든지 또 3년에 걸쳐서 2월 공제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순이익이 있을 때 이제 과세하는 그런 조세 합리화를 추구했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정부가 이 증권거래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거기 잔여를 시키겠다는 이 문제. 증권거래세는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징벌적 성격이 있습니다. 네. 과거 한 4, 50년 전에 도입할 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과세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없었는, 또 90년대 초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농민들의 피해 부분을 누군가는 좀 보전을 해주면 좋겠다. 그때도 주식 투자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부담하라 해서 이제 농특세를 부과금을 시켰는데, 이건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어서 지금은 전 국민이 직간접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세의 정합성이라든지 조세 원칙에 맞게 세제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하자면은 이게 지금 조세 저항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시장의 어떤 파이를 오히려 좀 떨어뜨리는 게, 동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약간 그런 맥락이 들리는데, 이 간접 투자의 경우에 이 직접 투자에 비해서 세금이 불리하고 또 이 간접 투자자들 유인이 더 떨어질 거라는 그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일부의 평가하십니까? 지적은 합니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특히 펀드의 경우 지금은 내가 A 펀드, B 펀드에 가입을 했다. 그럼 펀드별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그 펀드 간의 합산 과세는 도입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득을 보는 투자자도 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간접 상품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과한 지적 같기도 하고요. 보다 장기적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까지 인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내가 주식 투자도 하고 펀드도 하고 채권도 하고 파생돼 있다. 그러면 연말에 네팅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발생을 했으면 과세하는 거고, 손해가 났으면 과세하지 않는 거고, 그것도 한 3년간에 걸쳐서 2월 공제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과세가 선진화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어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불리하지 않은 그런 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조금 전에도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뭐 전수조사도 한다 그러고 지금도 뭐 특별검사한다 하고 좀 말이 많습니다. 이 사모펀드 부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뭐 일각에서는 이걸 뭐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원인을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융이라는 것은 자율과 창의를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율화 폭을 넓혀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사모펀드 자율화도 가는 방향과 추세는 맞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자율과 창의를 무한히 제공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가 같이 좀 보완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사전적으로 검증이 됐을 텐데, 상품 개발이나 상품 판매된 자율화는 앞서가고 금융 소비자 보호는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제 8년 만에 통과를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 자율화 그 시점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을 하면서 같이 갔더라면 이런 피해가 훨씬 적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이제 이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 과거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보면 냉탕 온탕입니다. 네. 풀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닫아버리고,
이리 되니까 금융산업이 발전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이제 나임 사태라든지 이런 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문제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하냐 그런 걸 같이 가는 게 방향이지 이렇다고 해서 전부 또 막아버리면 그것도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금융 투자와 관련해서 또 이게 단골로 자주 나오는 메뉴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공매도를 이제 금지하는 이것도 정부가 특단의 어떤 조치를 내렸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매도도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는 하락을 더 부추긴다 이렇게 단점만 보이지만 사실 공매도하고 신용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돈 없는 분들이 돈을 빌려서 사는 게 신용이고 주식 없는 분들이 빌려서 파는 게 공매도잖아요. 네.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켜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완을 한다면 이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한 20억밖에 안 된다 이러면 누구든지 와서 주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거를 뭐 중단하자 뭐 아니면 계속 유지하자 이런 것보다는 네, 예. 기업 규모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좀 적용을 하자 이렇게 예. 읽힐 수 있겠군요. 요 질문은 뭐 마지막이면서도 이 지난 이제 의원으로 계셨을 때 아마 국정감사장에서도 매번 이제 네. 예, 많이 지적하시기도 하셨고요. 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복잡한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과 같은 금융감독에 관한 법이 그대로 상존하는 한 어느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고 어느 누가 금융감독원장이 돼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제도 자체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구조적 문제라 말씀이시죠. 구조적으로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금융산업정책은 금융을 가능한 한은 활성화시키려는 데 주안점이 둔 반면에 네. 금융감독정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라든지 금융소비자 보호라든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 두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걸 같은 금융위원회 하다 보니까 항상 감독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으로 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장 된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금융투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서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다. 그리고 산업정책도 지금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또 띄워놨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 금융산업이 제대로 발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같이 완전 개방된 사회에서 국제금융이 어디 있고 국내금융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융산업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의 하나의 부처가 있고 금융감독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금융산업을 이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읽힙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은열 서강대 명예교수였습니다.